보천교. 보천교 얘기를 하죠. 보천교는 백백교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보천교는 좀 재평가가 필요하고 역사 연구가 많이 돼야 할 종교예요. 이거 3.1운동 후 뻥 뚫린 민중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3.1운동 후 뻥 뚫린 민중들의 가슴을 보천교가 파고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80년 5월 광주 이후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한 축을 담당한 게 신천지입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보천교는 증산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뭐 증산은 또 크게 볼 때는 동학에서 갈라져 나왔다. 뭐 후천 개벽 사상을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증산교 쪽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천자, 차경석이라는 분인데, 이분 차천자 사진이 요거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거, 앞뒤로 실린 거죠. 앞뒤로 실렸는데, 보천교는 1921년, 그러니까 3.1운동이 그 당시로서는 조선 독립을 목표로 했는데 조선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천도교 쪽 계시던 분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다 몰려와서 돈 내놔라. 조선 독립 되는 줄 알고 천도교에다가 재산과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 독립 안 되니까 돈을 내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쏠린 게 보천교로 쏠렸어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어쨌거나 일본 세상에 뭐 천년만년 갈 건 아니잖아요. 그 대중들이 바랍니다. 일본이 금방 망하기를. 그리고 그럼 일본이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저나 임시정부가 돌아와서 또는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그 힘을 합쳐갖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는 민국,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을 끌어내린다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또 경상도 그쪽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그 공주님 오셨다고 엎어지고 하는 거 최근까지도 우리가 봤잖아요. 왕조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본이 망하면은 다시 군주제가 들어선다고, 조선의 왕이 쓴다고. 근데 이번에는 황제, 이씨 왕조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씨 왕조는 이제 갔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 어떤 나라가 쓸까요? 그 나라의 이름이 시입니다. 시. 자칭 대시국 황제. 우린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그 나라 이름이 두 글자인데 중국은 어때요? 당, 송, 원, 명, 청 한 글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 글자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때시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때가 왔다. 때가 왔다. 19세기 말 이래로 어떤 후천 개벽의 그 분위기를 타고 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서제도 대신도 팔고 판서도 팔고 뭐 그 도지사 옛날 그 관찰사죠. 그 대신에 도정리도 팔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국세도 새겼어요. 옥세도. 대시국 황제지 세라고 여기 옥세 새긴 얘기도 나오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천교도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게 되는 2배가 되니까. 그만큼 보천교에 세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차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천교가 한 일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정읍 주변에 가면은 이밤이라는 데가 있죠. 차 타고 한 15분 정도, 한 15km쯤 떨어졌나? 15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이밤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조가 신도시를 세웠고 차천자가 신도시를 세웠는데요. 그 신도시가 10만 호예요. 10만 호. 10만 호 신도시를 세웠고 어마어마하죠. 저 제일 큰 집 보이죠? 제일 큰 집이 뭐냐 또 있고 여기 이제 보화전도 있고 거기에 그 제일 큰 건물이 바로 11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차천자가 죽었어요. 천자가 되지 못하고
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떴을 때. 그리고 차천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나 또 임시정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가야 하는데 이거 차천자가 이게 다시 왕조제 부활한다. 그래갖고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도 또 많았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세 안에서. 그렇지만 차천자 자신은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적인 성향이 또 강했던 사람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좀 이제 새롭게 해야 하는데 차천자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경무국에서 바로 이런 민족적인 입장을 가진 진의 말로 유사 종교를 어떻게 취급했느냐가 바로 나오는데요. 차천자가 부활할까봐 그 무덤에다가 그야말로 콘크리트를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를 입히지 콘크리트 치는 일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차천자는 절대 부활 못해.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버리고서 어떻게 했냐. 이 10만 호의 마을을 철거시켰습니다. 해체시켜버려서 지금 가보면은요. 이 가장 큰 11조는 건물이 주춧돌만 남아있고요. 그 당시에 이 큰 기어집들 몇 채 남아있지 않아요. 한 두어 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다 지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집들은 10만 호를 한꺼번에 지어서 한옥이 크기는 크지만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루나 그런 거 깐 나무 판자들 같은 거 보면은 좋은 그 한옥주택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규모는 크지만 판자들이 좀 나무 얇고 보통 마루 까는 거에 비해서 좀 얇고 이거 급하게 많이 지었구나. 대규모로 집장사집을 그 좀 난림으로 지었구나. 그런 느낌은 나지만 어마어마한 공사였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큰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밑에 사진이 정확하게 이게 짓는 건지 해체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11전을 공사하는 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한옥을 띄워서 뭐가 됐을까요, 이게? 자, 일본 놈들의 고도의 정책이 여기 보입니다. 이게 조계사 대웅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항일적인 종교예요. 보천교가 근대 지향적인 종교냐 하는 거에서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나 분명히 항일적인 입장을 간직한 민족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 종교를 해체시켜 갖고 이 건물이요. 당시에 우리 이제 조선 뭐 몇 칸집 뭐 99칸 뭐 한옥이다 하는데 요 건물 한 채가 40칸이에요. 40칸. 그러니까 여러분 근정전이 25칸짜리 건물입니다. 물론 근정전은 2층이긴 하지만. 그래서 40칸이니까 조선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이거를 거의 누구한테 줬습니까? 불교에다 준 거예요. 불교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천대를 받았죠. 그래서 궁성하나 승려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뭐 그렇게 천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딱 여기다가 조선의 대궐 앞에다가 이제 이 조선에서 제일 큰 건물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놨는데 하여튼 그래서 불교를 친일로 끌어들이는데 한 몫을 한 거죠. 그래서 보천교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600만 신자를 자랑할 만큼 위세를 떨쳤는데 이 차천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흩어져서 지금은 아마 뭐 종교에 없어진 건 아닌데 이 밤에 가면 여전히 보천교 본부 간판과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광부에 신자라고 등록된 게 한 사람이 한 1000명쯤 될까?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남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